안녕하세요. 헤어 매니저 원장 규민입니다. 오늘은 파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. 파마 하시고 나서 2달 반? 파마 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러 시간이 없으셔서 파마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는데요.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. 파마기를 잘랐을 경우 좀 많이 가라앉는 상태가 되고, 또 파마기를 안 치자니, 파마기를 안 쳐버리자니 또 머리가 너무 지저분할 것 같고, 그래서 적당히 머리를 자르고 애프터 커트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시작을 했는데,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옆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더 지저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뒤쪽 같은 경우는 워낙 잔털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보통 이런 분들은 한 3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자르면 굉장히 지저분함을 느껴서 되게 자주 오시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, 보통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자주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. 지금 커트를 보면 제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커트를 탑 부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. 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치고 백 포인트 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치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백 밑에 밑부분, 네이프 부분을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프 부분을 먼저 치고요. 대신에 각도를 좀 들어서 밑부분 위주로 치게 됩니다. 그래서 두상 뒤통수는 머리가 안 잘리게 그런 식으로 자르고요. 막상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머리를 자르고 나서 보면 뒤통수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어 포인트 부분들을 좀 자르게 되는데요. 나를 너무 세우지 않고 바짝 자르는 편입니다. 그래서 나를 너무 세우게 되면 손님이 그 베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를 눕힌 상태에서 나를 붙인 다음에 자르게 됩니다. 자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깔끔하게 커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기 스타일에 맞게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자기 스타일로 좀 만드시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저한테 맞게 예를 들어서 처음엔 저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점점 저렇게 진화해 가는 거죠.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편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게 이제 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원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백포인트 부분은 그대로 두죠. 그래서 이어라인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머리를 좀 자르고 있는데 아마 이따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빗질하거나 아니면 그 모량을 체크하는 과정에서
제가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르게 됩니다. 지금 이제 싱글링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싱글링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양감을 조절할 때도 쓰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커트 라인을 좀 부드럽게 할 때도 좀 쓰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, 이게. 실제로 손님들이 많이 기다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질 못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뒤쪽에 보는 모습이 전 것 같아요. 지금 양감을 조절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빛의 각도를 점점 제 몸 쪽으로 빼면서 뒤통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빛이 저기 날이 하나 나갔는데 이 빛을 못 바꾸겠어요.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 빛을 벌써 제가 잡은 지가 오래 썼네요. 한 7, 8년 쓴 빛이다 보니까 다른 새 빛을 갖다 잡았을 때 감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쫙 붙는 느낌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자꾸 저 빛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볼품은 없는데 자를 때에는 제만큼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. 3,000원짜리 빛인데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뒤에 라인이 정말 지저분해요. 잔머리도 많고 그래서 깨끗이 자르려고 지금은 바리깡 싱글링을 사용 중입니다. 물론 바리깡 싱글링이라는 게 좀 낯익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리깡 싱글링 같은 경우는 빛의 각도는 그대로 두면서 바리깡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빛 밖으로 튀어나온 머리들을 자르는 겁니다. 뭐 가위로 자르는 가위가 개폐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발소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요. 저도 어렸을 때 이발소 사장님한테 좀 커트를 한 2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좀 많이 응용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은 가위 싱글링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훨씬 뭐 비슷한데 많은 양을 한 번에 자를 때에는 바리깡 싱글링이 훨씬 더 빠르게 시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걸 보시면서 많은 비교들을 하실 거고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저런 방법을 나만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원장님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걸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비교하면서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 네.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0.5mm로 잔털을 제거하는 중입니다. 워낙 잔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고 일회용 면도기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잔털을 제거해 줍니다.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상당히 많이 거꾸로 또 났어요. 거꾸로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깨끗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프터커트가 중간중간에 진행이 돼요. 저 같은 경우 보이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도 자르다가 또는 이런 경우는 이제 파마의 끝부분이 어디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자르고 길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맞추려고 조금씩 더 자르거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네, 사실 밑에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, 항상. 그렇게 어려운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왜냐면 어렵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뜨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파마를 한 거지만 많이 뜨지 않기 때문에 뭐 이어라인이나 백라인이나 그렇게 심하게 뜨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.
뒤통수 같은 경우는 네, 가위의 각도를 90도로 들은다고 들었는데 90도가 안 되는 것 같네요. 90도로 들어서 위에 머리는 조금 더 길게, 안쪽 머리는 조금 더 짧게 해서 뒤통수를 조금 더 살리는 그 질감을 모량을 조절하는 그런 튜닝법을 썼고요. 옆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마가 끝이 좀 많이 남아서 습가위로 숱의 양을 조절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질감만 부드러워 보이게 자르게 됩니다. 제가 뭐 녹음을 자주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도 그리고 이거 동영상을 저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좀 편하기는 해요. 근데 조금 뭔가 어색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동영상을 놓치고 또 동영상을 보다 보면 얘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있네요. 거의 다 커트를 한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드라이를 해드리는데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주 잘 하시니까. 지금 보시면 파마기가 좀 남아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 애프터 커트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보정 커트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만 좀 맞추는, 기장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파마기가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제가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예쁘게 해드릴 수 있죠. 그렇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머리를 말린다 하더라도 머리의 50% 내지 40% 또는 60% 정도가 대부분 말리시고 나가는 정도, 또는 머리를 거의 안 말리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파마가 휜다면 어떻게 얹어지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도 굉장히 커트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. 남아있는 파마기를 어떻게 제가 밸런스를 맞춰드리느냐, 그거를 계산을 안 하면 여기서만 예쁘게 되는 겁니다. 집에서 손질이 편하고 집에서 손이 많이 안 가는 머리를 저 같은 경우 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보통은 드라이로 좀 만들어 드리는 스타일은 좀 피하는 것 같아요. 좀 많이 털어서 만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. 대체로 펌이나 커트를 하더라도 드라이는 많이 안 하고 대부분 핸드 드라이로 해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마 이제는 애프터 커트를 약간 들어가게 될 텐데요. 회사에서 방진복 같은 걸 입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다 자르고 나서 또 샴푸하고 나서 한 번 더 튀어나온 라인들을 한 번씩 더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돼요. 대부분은 저 애프터 커트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뒤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커트를 해서 커트 시간을 최대한 좀 절약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분같이 눌렸다가 온 머리들은 사실 뭐 모자라던가 아니면 머리가 길었다가 자르신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